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통상 북한 문제나 또는 한미 간에 또는 동맹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등장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또는 우리 한국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자주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자주 나오는 것이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뵀는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형식적인 면,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겠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시고요. 그날 오후에는 미 국회를 방문을 하셔서 하원 의장과 하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해리스 부통령을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워싱턴 근교에 있는 그 한국 전 참전 공원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그곳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참전 공원에 이번에 그 추모비 그 행사를 위한 이번에 착공식을 가졌거든요. 그걸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22일 날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그 대주교님하고 환담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로 이동을 하셔서 SK 이노베이션 공장 방문하시고 돌아오시는 아주 숨가쁜 그런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2번째, 그러니까 72회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요. 과거의 정상회담하고 참으로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뭔가를 받아내는 또는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시혜적 차원의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통상 이루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한국도 미국한테 여러분들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줬잖아요. 그래서 호혜적 차원의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단독회담, 그리고 소인수회담, 그리고 이제 확대회담 순으로 가는데요. 단독회담을 하시면서 이제 간단한 오찬이죠. 오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오찬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회담을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 벗고 회담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이고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다른 나라 정상을 초청해서 정상회담 가진 것이 서가 일본 총리 다음에 두 번째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셨고, 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기업들, 대기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그런 대기업들, 총수들 또는 그 사장들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박수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주 정겹게 그런 보인 정상회담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 공동성명하고
이번에 공동성명하고 뭐가 크게 달라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지역적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뭐 어떤 구축의 문제라든지 마지막으로는 백신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6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뭐 끊임없이 할 때였습니다. 뭐 핵실험하고 중거리 미사일 쏘고 뭐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북한의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 북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공동성명이 이루어졌고요. 이와 이제 같이 해서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을 포장한 뭐 미국에서는 이걸 공정무역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엔 했죠. 그래서 공정무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 통상 한 6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공동성명 유심히 혹시 보셨나요? 딱 2가지입니다. 딱 2가지. 하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딱 2가지예요. 굉장히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 공동성명하고 비하면 그래서 주로 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고 하는 이 틀 속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역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한테 무엇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한미가 공동으로 이런 그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냐, 연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북 정책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말로 하면 전략적 인내지만 조금 좀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할 때까지 내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런 일괄타결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국과 이 북한 사이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또 미국과 또 북한 사이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 이것을 개성해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소위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대화로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성김 특별대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분은 뭐 인도네시아 대사로 계시지만 과거에는 주한 미국 대사로도 계셨고 또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는 거기에 마쿠에서 이거 회담 내용 이런 거 뭐 기한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김 이 대표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 중에 성김 대표만큼 그렇게 아주 해박한 또 아주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바로 투입해도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하겠다.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을 개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거냐,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공동성명 내용에는 북한이 그렇게 아주 싫어하는 CBID라고 하는 그 표현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뭐 비핵화 회담 할 때마다 항상 주장해왔던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 뭐 그것도 단계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대할 명분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지역 정책인데요.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뭐라고 할까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태평양 구상,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간의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사실상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든지 또는 항행의 자유와 항공에서의 자유로운 여행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그 정상회담의 이 공동성명 내용에 보면 단 한마디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도 이 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정부의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중국을 배려한 그런 차원의 이 공동성명이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면 새로운 그 한미동맹의 장을 열며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한미 간의 미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제 세부적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미국의 글로벌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죠. 거기에 한국이 얼마만큼 이제 기여를 하고 투자를 할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100일 내로 검토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종료 날짜가 6월 3일인데요. 곧 아마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아마 검토를 완료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는 발표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한국이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또는 보건과 관련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미국의 어떤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주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겠죠. 170억 불을 투자한다든지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그쪽에 배터리 공장을 정설한다든지 그다음에 LG 이노베이션이 정설한다든지 현대 자동차가 그쪽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44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굉장히 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까지의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이 시혜를 받는 그런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도 줄 수 있는 호혜적인 그런 정상회담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백신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신 협력은 여러분들요 단순히 무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모더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SK 그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리고 저 노바백스하고 이게 무슨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층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요. 그 전문가 그룹에는 양국의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소위 말해서 워킹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밑으로는 다시 우리 국립보건원하고 모더나사 간의 연구협력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모더나사하고 이 모더나사가 이 개발한 이런 모더나를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양산하는 CMO 기업으로서 양산하는 것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3분기부터니까 뭐 내일 모레면 6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노바백스하고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하고 우리 독감 예방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을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한미 보건의료협력에 대해서 양해각서 지금 체결돼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분야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백신 분야에 대해서 주는 파트가 바로 백신과 관련된 보건협력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첨단 기술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핵심적인 신흥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5G뿐만 아니라 6G에 대해서도 기술 협력을 한다.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관련된 어떤 기술, AI,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그런 신흥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첨단 스마트 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주권을 따내는 그런 협력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 무엇을 같이 해 나갈 것인가를 공동성명에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경제 문제는 제로 뭐 언급할 것이 별로 없고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좀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2025년, 2050년 어찌됐든 뭐 탄소 제로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에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탄소를 줄여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호응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 지침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상 42년 동안 한국을 옥죄어 왔던 것이 바로 미사일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978년도에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먼저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도 놀래고 북한도 놀래고 미국도 놀랬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놀란 것은 와 우리 한국이 미사일을 쏠 수 있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이 놀란 것은 한국이 미사일을 쐈어? 미사일 기술이 있어? 이런 거고요. 아마 미국이 놀란 것은 우리가 기술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저런 미사일을 쏠 수 있지? 아마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기술을 한국에 전수하는 대신에 사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제약하는 미사일 지침을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족쇄를 채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제 뭐 차세대 잠수함 거기에다가 이제 SLBM까지 쏜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에 묶여 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거의 이제 없어졌지만 이번에 미사일 지침 자체를 아예 없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이 이제는 SLBM이든 ICBM이든 또는 뭐 중간 미들 레인지의 그런 그 미사일이든 어떤 미사일이든지 미사일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 INF 소위 말하는 중거리 미사일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뭐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만일에 다시 이제 미국이 한국 내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은 사드 배치 못지않게 또 한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를 한다면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주권의 문제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거고 또 주변국의 간섭을 이렇게 덜 받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결정이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미사일 개발을 향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인데요. 역시 이거는 북한이 얼마만큼 이제 호응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 문제인데 사실상 이번에 지역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문제도 한마디도 안 했고 신장 위구르 문제도 얘기를 안 했고 홍콩 문제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옥죄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조에 그런 류의 글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커드 문제가 거기 언급이 돼 있지만 커드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소위 말하는 다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언급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얽어매는 그런 오히려 그래서 중국이 한국 스스로가 이거 중국이 이렇게 간섭 안 하면 안 되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우리의 그 발언이나 그런 논조, 그런 논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 55만 명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사실상 1950년 10월 달에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을 대상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파편을 맞고 부상까지 입었던 예비역 육군 대령한테 미국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명예훈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 시절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말년입니다. 그때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옳은 베팅이 아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원칙 속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